똥을 먹어야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누가 똥을 먹어요? 전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병은 19세기에 등장해 아직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빈번하게 창궐하는 전염병입니다. 19세기까지도 우리 인류는 전염병이 냄새에서 옮긴다고 확신했습니다. 공부 좀 하셨다는 교수님들조차도 정육점 사장님은 고기의 악취를 맡아 비만이 된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리얼로 병에 대해 무지했던 시기였죠. 무려 19세기, 지금보다 고작 2세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콜레라는 이런 당시 사람들의 무지 덕분에 더욱 활개를 쳤던 병입니다. 돼지 콜레라와는 다른 병입니다. 돼지 콜레라는 돼지들이 걸리는 병으로 실제 콜레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콜레라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똥을 먹어야 전염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염이 되었을까? 19세기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런던은 인구 과밀집 도시였는데 심지어 아파트에서 가축을 기르기까지 했습니다. 개 한두 마리가 아니라 다락방에서 소를 키웠고 많게는 17마리까지 키웠다고 합니다. 토끼, 개 등을 30마리씩 키우는 집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인간과 가축들이 만들어낸 배설물들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냄새가 전염을 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두지 않고 전부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잘한 일이죠.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 최소한 쥐나 벌레들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어디로 버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템스강입니다. 템스강은 영국의 식수원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겠죠? 당시 정화 시스템은 아주 형편없기 그지없었기에 사람들은 배설물이 가득한 템스강 물을 마시게 된 거죠. 상상만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치사량의 콜레라균이 들어가 있는 물도 깨끗해 보이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기에 당시 사람들은 왜 콜레라에 걸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을 통해 몸속에 들어오게 된 콜레라균은 소장에 자리잡고 콜레라 톡신이라 불리는 독소를 만들어 소장벽을 덮습니다. 소장의 주요 역할은 수분 흡수인데요. 콜레라균이 소장을 덮으면 오히려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방출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쌀뜨물변이라고 불리는 흰색 설사를 하게 되죠. 물이 너무 많이 방출되어 순식간에 몸무게가 3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콜레라에 걸리면 수분이 몽땅 빠져나가 말라 죽는 것이죠. 특히나 끔찍한 점은 뇌가 가장 마지막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다가 죽게 돼버립니다. 이러한 참담한 죽음이 아직도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존 스노라고 하는 괴짜 천재였습니다. 이 외로운 천재는 죽을 때까지 콜레라가 물에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이미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은 전염병은 냄새 때문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콜레라가 물에서 전염된다고 주장했고 말년이 되어서야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존 스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몇 년 후 다시 콜레라가 들끓었을 때 영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물을 끓여 먹으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죠. 한 천재의 집요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많은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이죠. 아직도 영국 소호거리에 가면 존 스노를 기리는 주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전염병의 가장 큰 적은 사회적 통념일 수 있겠다. 요즘 코로나를 보며 생각해봅니다. 예배는 반드시 신도가 모여서 해야 한다는 통념, 위험에도 이야기는 꼭 카페에서 해야 한다는 통념, 회식 모임은 여러 명이 모여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통념 등 이런 사회적 통념이 코로나를 더 번지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도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에 대해 조금 더 정확히 알고 경각심을 가진다면 분명 인류의 승리로 또 끝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존 스노 같은 천재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든든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아침밥 같은 지식방송 TV 아침밥이었습니다.